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잡합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지나 또다시 찾아온 CSI입니다. 지난 일주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비가 왔던 지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이런 날 멋부린다고 얇게 입고 다니시면 정말 큰일 나요. 꼭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와, 벌써 11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어서 지나가길 빌고 빌었지만 이렇게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니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합니다. 그래도 얼른 시간이 달려서 종강까지 달려가길 바라고 있어요. 물론 종강정에는 저희를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기말이 담겨있지만 지금 이 순간 눈 딱 감으면 마법처럼 종강을 맞은 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서 종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붙잡고 오늘의 CSI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심리학 용어들의 유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 등등 신기한 용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 용어들 모두 그냥 붙여진 이름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저희들 이름도 그냥 붙여진 게 아닌 것처럼요. 가끔 심리학 용어들을 들어보면 저 이름 신기하네.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나요? 오늘은 그런 용어들을 뽑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게요. 따가운 어둠 사이사이로 숨 죽여 조심조심 내게로 와. 적당히 달아오른 분위기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볼 타임. 널 향한 사인 난 굳이 말로는 안해. 눈빛이 속삭임 너도 날 원해. 설레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사라사라 Saturday night. 우리를 감싸는 묘한 긴장 속에 짙어져가는 설렘이 숨 쉴 틈 없이 날 사로잡는 걸. Baby love me like I do. 저 달도 야벼버린 밤. Baby love me like I do. 어둠에 우릴 숨겨놔. 귓가에 속삭여줘. 하나부터 열까지 다 baby. 까만 밤도 괜찮아. 새로운 밤을 내게 열어줘. Let me bring that 새로운 밤 for you. Maybe 달콤한 마음 for you. Champagne 한 잔 for you. 그리고 네 앞에 서 있는 나 for you. 너 빼고 내 마음 아무도 못 사로잡아. 딱 새만 센 다음에 새로운 밤을 열어주는 일 그건 내가 삼고 있잖아. 업으로 갈게 네 옆으로 부드럽게 like 007 James. 우린 반디 후에 해보네. 새까만 밤으로 나가. 너는 날 끌어안아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혀끝에 맺힌 말들로 넌 나를 쉽게 취하게 해. 잔뜩 흐려진 눈앞에 딱 너 하나만 선명해져. 알 수 없는 기분에 자꾸 어지러워. 나도 다를 게 없잖아. 이제 내 진심을 너도 들어봐. Baby love me like I do. 저 달도
번째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요새 연애와 관련해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용어예요.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노예처럼 사람을 만든다는 것인데 상대방 기를 죽여 피해자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게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행위에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붙여지게 된 것인 걸까요?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가스라이팅은 원래부터 있던 단어가 아니고 1938년 영국 연극 배우인 패트릭 해밀턴이 출연한 연극 가스라이트라는 제목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입니다. 연극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해보자면 잭이라는 남자와 잭의 와이프 벨라가 있어요. 잭은 밑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의 보석을 훔치기 위해 그 아주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찾으려면 그 당시에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대엔 가스 등을 사용하려면 가스를 나눠 쓰는 다른 집은 불이 나오지 않아서 누가 가스를 그 시간에 사용했는지 들킬 위험이 있고 마구 뒤지며 찾게 되면 아래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와이프인 벨라에게 들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숨긴 뒤 벨라에게 네가 잃어버렸어 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층으로 보석을 찾으러 가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이때 벨라가 위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잭은 너 과민 반응이다. 꿈꾸냐? 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결국 벨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 없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자립심도 사라지고 상대방에게 책망을 들으면서도 의지하게 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는 경찰에게 잭이 잡히면서 끝나지만 홀로 남겨진 벨라는 그 후에도 곁에서는 없어졌지만 자신을 지배했던 잭을 그리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사이에서 오히려 많이 발생하는데 흔하게 부모, 연인, 친구, 형제,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상태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로 시작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떠올리며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잘못을 나 자신에게 되돌린다면 제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 상대와는 꼭 손절하길 바라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싸움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건강한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비겁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상대방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나간 여름밤 시원한 가을바람 난 여전히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아 뒤척이고 있어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또 시간이 들겠지 벌써 1년이 벌써 한 달이
벌써 하루가 추억할 시간도 없이 빨리 지나갔고 내게는 또 새로운 고민거리들로 단 한 시간조차 못 버티고 있어 마른 입술이 뜯겨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이런 감정은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모르겠어 지나치는 방법을 억지로 감은 눈을 떴을 때 내일 모레였으면 좋겠는데 It takes time 지나간 여름밤 시원한 가을바람 난 여전히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아 뒤척이고 있어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또 시간이 들겠지 It takes time It takes time It takes time It takes time yeah.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는 질문 괜찮냐고 들을 때마다 표정은 점점 굳어지는 기분 시간이 들겠지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힘들다라고 써 소원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어 시원한 여름 노래들은 희망 고문이었고 오랜만에 갈색이 가을 안에서 나는 기어코 시계만 쳐다보고 있네 yeah. 얼마나 걸릴 아픔이길래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도 여전히 난 그 자리에 서 있어 흩어져 있는 시간 속 우리와 다시 마주칠 순 없을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때 우린 알겠지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또 시간이 들겠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심리학 용어는 바로 스탕달 증후군입니다. 스탕달 증후군? 아마 학우분들 모두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탕달 증후군은 초월적 명작을 보고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이탈리아 공포영화의 거장, 다리오 아르젠토에서 시작돼요. 그는 1996년 스탕달 증후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안나마니가 미술관에서 피터브루글에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을 감상하다가 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경하던 위대한 걸작과 실제로 대면하는 순간 누구나 감동이 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감동을 넘어 강렬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죠. 이 충격이 바로 스탕달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충격은 스탕달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 걸까요? 1819년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영감을 얻기 위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했어요. 그는 피렌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교회, 미술관, 박물관 등을 구경했죠. 스탕달은 도시 곳곳에 넘쳐 흐르는 예술작품에 압도당했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내면화하고 싶어 했어요. 스탕달의 감정은 산타크로체 성당에 발을 들였을 때 정점에 이릅니다. 당시 스탕달은 산타크로체 성당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어지러워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다고 해요. 훗날 스탕달은 산타크로체 성당을 회상하며 압도감과 경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무력감과 절망감까지 느꼈다고 고백했죠. 그 이후 피렌체의 산타마리오 누오바 병원에서 근무하던 심리학 박사인 그라지엘라 마제리니는 1979년 스탕달 증후군 증세를 보인 피렌체 관광객들을 조사해 107건의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탕달 증후군을 보인 사람의 대부분은 26세에서 40세 사이의 싱글 남성 혹은 여성 여행객이었고 과거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1989년 마제리니 박사는 자신의 저서 스탕달 증후군에서 이러한 현상을 스탕달 증후군이라 명명했죠. 스탕달 증후군은 심신증 및 정신현상 둘 다 해당되어 심신증 측면에서 정서적 각성의 유체적 증상을 유발하고 정신현상 측면의 단기간에 여러 작품을 볼 때 쇼크 상태에 빠지는데 특히 외국인이 해외에서 특정 작품 혹은 예술가를 만났을 때 스탕달 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증세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극도의 희열에 빠져 호흡곤란이나 현기증을 느끼고 환각에 빠지거나 알 수 없는 무력감, 두려움, 절망감에 휘말려 단기 기억 상실을 겪기도 하죠. 또한 정신적 균형 감각이 붕괴되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탕달 증후군과 비슷한 증후군에는 파리 증후군과 예루살렘 증후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심리학 용어는 리마 증후군입니다. 리마 증후군이란 인질범들이 포로나 인질들의 상태에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거두는 비이성적인 현상을 말해요.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스톡홀름 증후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리마 증후군의 반대말로 이는 오히려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연민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현상이죠. 이 증후군을 들으시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라고 주장하는 성선설에 조금 더 힘을 들어주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마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페루의 수도인 리마라는 지역명에서 따온 것인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질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6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정부의 반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무단으로 침입해 무려 400여 명씩이나 인질을 잡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일본 대사관을 점령한 그들은 투팍 아마루 혁명운동이라고 하는 페루의 반정부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무려 5개월 가까이 대사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범죄자와 인질의 관계였지만 점점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범죄자들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인질들은 외부에 있는 가족들에게 신변이 안전하니 안심하라는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고 또한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는 외부로부터 반입이 되도록 이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사의식을 치르는가 하면 자신들의 신상이나 고민에 대해 인질들 앞에서 모두 털어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인질범들과 126일 동안 기막힌 동거를 했던 14명의 반군들은 결국 페루 정부군의 진압으로 모두 사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난 인질들은 범죄자들이 그동안 보인 심리 변화를 공개했는데 이를 보고 심리학자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페루의 수도인 리마 이름을 따서 리마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리마 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군들 중 온정적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고 인질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모두 밀착 관리가 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러한 리마 증후군은 심리학적에서 굉장히 비이상적인 현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과연 인질범들은 어떠한 요인으로 갑자기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인질범들은 인질들에게 자신의 신상이나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아마 사람들의 온정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심리학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며 자신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 초월적 명작을 보고 충격을 먹는 스탕달 증후군, 인질범들이 오히려 인질들에게 동화되는 리마 증후군까지. 오늘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저희들의 이름도 이유 없이 지어진 게 아니듯 유래들을 들어보니 아, 이래서 이름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이규환,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